어쩌다 두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바로 그런 한숨말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바로 박지훈, 최동석 부부의 이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아하. 근데 그 논란 속에서 또 다른 이제 그 화약고가 터졌는데 네. 그게 뭐냐면 부부간 성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라고요?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관련한 그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가 됐거든요. 어머나. 어떤 누리꾼이 뭐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냐면 네. 부부 사이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박지훈, 최동석은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최동석, 박지훈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민원을 올린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최동석 씨가 아내 박지훈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뭘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부부간 성폭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누리꾼 민원이 접수된 게요. 지난 18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에 언론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어허. 이 내용을 보고 부부간 성폭행을 문제 삼아서 누리꾼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 거예요. 네. 최동석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박지훈이 정서적인 외도를 했다,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박지훈 씨는 최동석이 너무 심하게 나를 의심하는 의처증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양측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던 그 날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말싸움도 중에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요. 네. 박지훈 씨가 최동석 씨한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뭐 꼬리 쳤어 하는 거 훈육이니 양육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동석 씨가 팩트지 사실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지훈 씨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다.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시 여기서 끊을게요. 잠시만요. 허준현 변호사님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추정컨대 보세요. 너는 애 앞에서 지금 자녀가 둘이잖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슬하에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 그러면 이거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이 앞에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사태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나. 어쨌든 두 사람은 성인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슬라이 일남 일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주 갓난아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뭐 초등학생 되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부모의 다툼을 어떻게 보면 보도로 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보도로 접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들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꼬리치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아빠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훈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박지훈 씨가 너가 자꾸 아이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동석 씨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니까 박지훈 씨가 무슨 얘기냐?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이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정말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이걸 본 누리꾼이 그러면 지금 혹시 부부 사이에 어떤 성폭행 정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수사 의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성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성폭행 존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섣부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나왔는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상컨대는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물론 성폭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박지훈 씨가 수사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수사 개시도 어렵습니다.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박지훈 씨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예상이었으면 스스로가 이미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이 있는 만큼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원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경찰로서도 입건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동석 씨는 최근까지도 모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귀한 지 4개월 정도 됐어요. 이혼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복귀를 했었고 네. 복귀해서 방송 활동을 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오가고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자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가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비판적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게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부담 많이 없잖아요. 되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최동석 씨가 스스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본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긴 논의 끝에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결정했고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방송 복귀 4개월 만에 하차하고 당분간 시청자들 앞에 나서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낱낱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혹시 이게 두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이어가게 될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재판 중에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하고 뭐 언론에서 혹은 재판정 외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다툼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보면 재판부에서도 누구보다 아이들의 복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각자 SNS를 통해서 서로를 힐난하고 이것들이 또 다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한 선택이 무엇일지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동석 씨가 약 18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이 두 부부의 재산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 분할에서 내가 판결금을 얼마를 지급받는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 명의를 많이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재산 분할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게 가압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억 다 가압류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키고 싶은 재산 금액 상당을 액수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보전처분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부분까지만 가압류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지 무한정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동석 씨가 18억 상당을 가압류를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고 일남 일녀 자녀를 키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요소들을 봤을 때는 50대 50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박준 씨 재산 규모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압구정 아파트, 동대문 아파트, 제주도 빌라 다 박준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실제 재판부에서 최동석 씨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소송을 거쳐서 결론을 받아봐야 됩니다. 최동석 씨는 박지훈 씨가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는데 정서적 바람이라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유인가요? 뭡니까 이게? 정서적 바람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에는 이혼 사유로 여러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부정행위 안에 판례는 육체적 바람 외에도 정서적 바람도 포함된다고 반복돼서 판시해 왔었고 아마 이 사안에서 최동석 씨는 정서적 바람을 주장하고 박지훈 씨는 의처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양측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진실에 합당한지를 재판부가 가려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청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료, 나아가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다 맞설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는지 이혼 인연 과정에서 누구의 귀책 사유인지 분명하게 밝힐 가능성이 높고 이혼 재판은 판결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 특성상 판결 직전에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사안이 규명된 이후에 한쪽에서 굳이 판결로 가서 내가 애초에 주장했던 재산 분할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조정으로 이 사안 자체를 끝낼 가능성도 높습니다.